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 연구실 연구원 심용환입니다. 예, 올해 2025년 고문서 학교 초서 천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첫 시간은 구주 우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홉 구자는 그냥 그대로 해서로 쓰면은 이렇게 각이 지게 쓰지만 초서는 부드럽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구주우적은 우선 뜻은 아홉 고울은 우임금의 자치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고대 전설의 임금인 우임금이 중국에 치수를 하고 중국 전역을 구주, 곧 아홉 고울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고울 주자는 자, 이것은 여기서 붓이 먼저 와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런 식으로 구주 우임금 우자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후대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지영 천자문, 지영 선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한번 쓰면은 약간 멋을 부린 거죠. 이 위에 있는 이거를 다 써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이렇게 복잡한 글씨는 쓰지 않고 처음에 써드린 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자취적자는 발족자가 왼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 원칙은 외워두시면 좋고요. 옆에는 또역자죠. 또역자 초서는 요거를 먼저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는데 그냥 일자로 그어서 이렇게 써줍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구주 우적. 지금서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중국의 여러 가지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역사를 구주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나라가 백군진병이네. 백군진병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우임금 때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100개의 고울. 우임금 때는 9개의 고울이었는데 이미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에 오면은 고울이 100개가 되는 거죠. 100개의 고울은 진나라가 병합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일백백자는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 초서로. 말 그대로죠. 100. 군자는 임금 군자는 먼저 윤자 해서는 이렇게 쓰지만 초서로 쓰면 하나, 둘, 셋.
그런데 입구자가 있죠. 그냥 인근구자를 쓰면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우부방과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씁니다. 우부방은 아시죠? 오른쪽에 있는 우부와 달월자는 이렇게 쓴다. 아마 초결가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초서를 배우는 비결인 초서 초결가에 오른쪽에 있는 읍, 바로 이거죠. 읍과 달은 무엇이 다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곧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게 월자처럼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안 쓰지만 오른쪽에 붙을 때 이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글씨 삭자 다시 한번 쓰면은 이런 글씨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달월자도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똑같죠?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백군 진나라 진자. 진나라 진자는 우선 위에 있는 획을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고 밑에 요거를 밑에 벼화자는 원래 단독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거나. 진나라 진짜. 그 다음에 아우를 병자. 해서로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붓이 가야 되지만 초서로 쓸 경우는 이렇게 쓰면은 너무 많은 획이 되니까 여기서 바로 모양을 둥그렇게 해주고 그냥 두 개 이렇게 해주면 아우를 병자죠. 이렇게 쓰면은 이 글자인지 바로 눈치를 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서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백군진병, 그 다음에 악종항대. 산악,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오악이라는 자기들의 영역 내에 있는 5개의 산이 있습니다. 오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항산과 대산, 대산은 다른 말로 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죠. 태산,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4글자씩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뭐 여기 빠진 것 중에 화산, 뭐 숭산, 뭐 이렇게 5가지 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항산과 대산만을 들은 겁니다. 중국에 이제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은 항산과 태산이 으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 이것은 매산자는 단독으로 쓰거나 위에 쓰거나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요 개사슴록이 보통 붙으면 반드시 붓이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랑캐 적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사슴록이 붙으면 붓이 거꾸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복잡하게 회귀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붓이 그냥 하나, 둘, 이 안에 말씀원을 따로 써주질 않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빨리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악. 이렇게 돼도 산매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대로 형태를 살려서 쓰는 겁니다. 마루종이라고 하는 저 글자는 우선 이 면자는 요거는 쓰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건 아시겠고, 보일 시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악종. 항자, 항산할 때 항자. 일단은 마음심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긍자죠. 이거 하나. 초서에서 입구자는 점 두 개로 표시한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인데 이걸 이었으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써야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써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점을 다 연결해서 썼구나 라는 것을. 그 다음에 대자는 이건 뭐 그냥 그대로 대자를 쓰고 밑에다가 매산자를 써주면 악종항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선주운정. 한나라 무제, 곧 한나라의 아마 3대, 3대인가 4대인가 4대겠네. 4대 무제라는 유명한 고대 전한 시기. 예. 그때부터 봉선이라는 걸 합니다. 천자가 자리에 오르면 산에 올라가서 남모르게 자기가 중국의 천자, 곧 하늘의 아들이 되었음을 뜻하는 이 봉선, 이 앞에 이제 봉자가 있는 거죠. 봉선을 해요. 이것은 역시 비밀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천자가 시동 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봉선을 하고 전설에 의하면 내려올 때는 그 시동을 죽이고 내려온답니다. 비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이것은 뭐 중국 역대로 그래서 행해졌어요. 당연히 당나라 때도 했고 송나라 때도 했고. 이 봉선은 근데 이 봉선을 하는 장소입니다. 운운산. 그 다음에 태산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작은 산, 정정산. 산 이름이에요. 운운산, 정정산. 그래서 봉선은 운운산과 정정산에서 주관하였다, 주재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시, 선자는 이렇게 보일시가 있기 때문에 보일시자 초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보일시. 그 다음에 입구자니까 입구자 두 개가 있으니까 원래 점을 네 개를 찍지만 초서에서는 네 개가 없기 때문에 생략해서 두 개. 그 다음에 밑에 이런 모양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었으면 이렇게. 지금 이 교재는 이 점조차도 이었었어요. 초서는 이렇게 한 획을 줄여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알기 쉽다.
주인 주자 초소는 뭐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죠. 점 찍고 그대로. 운자도 뭐 초설할 것도 없죠. 이때 반드시 여기다 이렇게 붓으로 쓸 때나 연필로 쓸 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끝에다가. 그 다음에 요 정자는 이런 경우도 요게 입구자니까 점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건 초소에서 무조건 이 획은 왼쪽 획은 하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알겠죠. 어렴풋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씁니다. 정. 이거 써보면 알죠. 아, 이게 정자 정자구나. 정자 정자 초소. 자, 그 다음에 안문 자세. 이제 중국에 계속 지명들입니다, 이게. 안문은 중국의 서쪽에 있는 곧 가을의 기러기가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그래서 기러기가 드나드는 문, 안문, 지명입니다. 자세는 보라색 변방, 세자는 변방이죠. 이것은 또 고사가 있어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그 쌓은 흙이 전부 이 자색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지명이 붙은 겁니다. 우선 기러기 안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이런 획은 당연히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뭘 획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조자를 해주면 되는데 이 세조자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씁니다. 아, 요게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요건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 오자와 까마귀 오자는 요게 그냥 그대로 요거, 세조자는 요게 한 획이 더 있어요. 요렇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까마귀 오자가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그냥 세조자를 해주면 돼요. 세조자가 아니고 까마귀 오자를 해줘도 안자가 되는 겁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기에 까마귀 오자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글씨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어버린 거죠. 지금은 세추자, 기러기 안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는 기러기 안자가 이 글자가 정법이었는데 이게 후대에 가면은 세추자로 되죠.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세추자로. 근데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 이 지금 지영천자문, 지금 교재로 하고 있는 이 지영천자문은 당나라 초기의 교재이기 때문에 이때의 해서의 정법은 이 글자였다는 거죠. 문문자는 뭐 이렇게 너무나 유명하죠. 문문자. 예를 들어서 한가로울 한자를 쓰면은 자,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문문자. 보라색 자자는 우선 위에 2차자 초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시겠죠? 하나, 둘. 이 밑에 실사가 밑에 붙으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자. 안문자.
변세, 곧 변방을 뜻하는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자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 안에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 이 흑토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흑토자를 써줘요. 이렇게만 써줘도 아 밑에 흑토가 있고 위에 갓머리가 있으니까 아 세자구나 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아 글씨가 좀 이상한데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세자 안문자세. 그 다음은 계전적성. 계전도 지명, 적성도 지명입니다. 계전은 원래 옛날에 주나라 문왕인가요? 여기서 암탉을 얻어갖고 왕업의 기틀을 만들었다. 왜 닭을 얻었는데 나라를 얻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지명이 붙었다고 하고 적성은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그 중국에 있는 땅덩어리가 아마 붉어서 바위가 아마 붉어서 이런 지명이 붙었대요. 어쨌든 이것도 다 지명입니다. 계전과 적성이다. 자, 우선 계자는 우회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초서에는 네 가지 획이 없다. 반드시 세 개로 줄인다. 그 다음에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한다. 여기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아유 뭐 초서는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요게 세 추자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빨리 쓰면은 개. 이 경우도 옆에 이제 그 세조자가 붙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아까 세조자 뭐 이런 식으로 개자. 근데 이때는 또 이거는 이게 아니고 당나라 초기에만 해도 이 세추자가 붙어 있는 닭개자가 정자였다는 거죠. 밭전자는 그냥 자 하나 둘 3획인데 반드시 2획으로 줄인다 그랬죠.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인데 한 획으로 개전. 예. 붉을 적자. 이건 뭐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먼저 해주고 하나, 둘, 셋. 적자 확실하죠. 이때는 이게 네 개가 아니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요거는 따로 치고 이게 점이 세 개인 거죠. 적자. 성성자. 흑토자에 뭐 당연히 하나 옆에 붙으니까 둘 이렇게 되겠죠. 일월성자 앞에 한번 나왔었죠. 요런 획의 글씨는 이렇게 쓴다. 일월성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월성자. 요 획 그러니까 요것은 올레자입니다. 이건 완전 다르죠. 그렇지만 이런 글씨가 몇 개 있다 그랬습니다. 초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것은 해세자가 됩니다. 완전히 그 해서로는 다르죠. 그렇지만 초서로 쓰면 같은 필획에다가 같은 기본형에다가 획을 하나씩 첨가해서 다른 뜻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월성자는
요글씨입니다. 요글씨. 그러니까 흑토자에다가 이룰 성자를 써주면 성성자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전적성. 그 다음은 곤지갈석. 다 지명입니다. 곤지도 지명, 갈석도 지명. 곤지는 중국의 한나라 때 서남 쪽에 곤명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곤명국. 거기에는 이제 바다로 거기에 있는 호수가 곤명지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한무제가 이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수도에다가 이 곤명지라는 수도를 임시로 만들어 놓고 수전을 연습했다. 뭐 이런 고사가 있고, 갈석은 반대로 서남 쪽이 아니라 중국의 동북쪽, 산해관 쪽에 있죠.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중국을 정복하면 진시황도 그렇고 조조도 여길 갔었습니다. 갈석산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갈석산이 유명합니다. 왜? 고대의 중국과 중국 이외의 동쪽의 나라의 경계선이 바로 이 갈석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곤자, 맞곤자, 곧 형제일 때 쓰는 건데, 일단 먼저 쓰면은 요 글씨를 그냥 이렇게 우회를 살려주고 밑에 비수비자를 그냥 이렇게 삼획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원래는 마음심인데 그냥 비수비자는 이렇게 쓰지만, 나라는 할 비자는 이때는 이후에 이획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냥 세획만 하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곤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밑에 안 써도 위에 이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놔도 이게 곤자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반드시 초서에서 획을 생략할 때는 한 획 정도는 생략해야 됩니다. 두 획을 생략하면은 글씨가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린 글씨입니다. 이럴 경우가 바로 한 획을 생략한 거죠. 갈석. 자, 왼쪽에 흑토자는 이렇게 쓰고, 아이고 이거 지워버렸네. 요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갈, 돌석자, 갈석. 이건 쉽죠. 하나 둘인데 획을 하나 줄이고, 역시 하나 둘 3획인데 하나 둘 2획으로 줄이고, 이게 초서의 묘미죠. 갈자도 마찬가지죠. 다 줄입니다. 이렇게. 갈. 지자를 빼먹었네. 쓰다 보니까. 자, 지자는 뭐 물수. 그러니까 아이고. 자, 지자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 어조사 야자 초서는 이렇게 씁니다. 뒤에 나옵니다. 초서의 맨 끝자죠. 언제호야. 그렇지만 이게 이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삼수변은 물수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획이 많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획이 많으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인다. 극한에 하나를 더 줄인 거죠. 이걸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휘게 해서 연못 지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초서의 묘미죠. 보통의 초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야 동정. 오늘은 이 전부
지명입니다. 이게 전부. 이 중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동정호는 아시죠? 동정호, 중국 남쪽에 있는 양자강 유역에 있는 가장 유명한 호수 중에 하나죠. 거야는 연못 택자를 써서 거야택이라 그러는데 이건 남쪽의 양자강 유역에 있으면 이것은 산동성, 그러니까 이게 서남쪽 남쪽에 있으면 산동성은 동북 쪽에 있는 산동성 쪽에 있는 호수예요. 거야. 이 글을 짓는 묘미가 대단하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곤지 갈석도 그렇죠. 곤지는 저 서남쪽에 있는 지명을 쓰면은 그 다음은 동북 쪽에 이렇게 대로 짓는다는 거죠. 중국 땅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갈석산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곤명국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양자강이 여기에 있으면 이쯤에 산동성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명조차도 대를 만들어서 글을 지어요. 이 사람들은. 이 대단한 거죠. 이게. 서로 이렇게 엇갈리도록, 뜻도 엇갈리도록, 지명이 실제도 엇갈리도록. 거자는 주의할 게 클거자죠. 클거자. 이 클거자 초서를 자주 헷갈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섯오자는 그냥 이렇게 쓰고 아까 발족자 나왔죠. 발족자 초서는 이 세을자처럼 쓰는데 클거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Z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세 글자는 굉장히 초창기에 혼동되기 쉬우니까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 세 글자는. 그러면 저쪽에 거자, 톱거자에 거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거자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씁니다. 왼쪽의 쇠금은 원래는 단독으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오히려 전자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자처럼 쓴 이유는 늘 말씀드리죠. 이런 글씨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글씨는. 당연히 생략하고 써도 돼요. 저렇게. 이런 글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초서의 묘미라는 겁니다. 초창기에 어떤 학생이 아니 왜 전자로 쓰느냐. 그 획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전자로 써도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들야자가 여기에 있는데 초서를 먼저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눈치를 혹시 채셨나요? 이게 오른쪽에 나여자인데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가? 이게 초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서에서 왔다는 거죠. 예서. 초서는 해서에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방편적으로, 이건 방편설법이라고 그랬죠. 방편적으로 예서가 아닌 해서를 가지고 초서를 해석해서 말씀드리지만 원래 초서는 한나라 진한시대 예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글씨가 발생한 것은 지금의 이 글씨 이전에 다른 글씨에서 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예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런 글씨를 안 쓰죠. 해서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이 네모를 하고 여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감아주고 흑토자를 써준 거죠. 이 들야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초서가 예서에서 왔다는 명백한 증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서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 예서로 가고 그러고 예서에서 초서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서가 다시 행서와 해서로 발전합니다. 초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 예서에서 왔다. 초서는 해서나 행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서에서 초서로 왔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예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될 때는 사전을 살펴보면 이게 이래서 됐구나. 이 글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해서하고는. 동정호 할 때 동차 이거야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삼수변은 이렇게 하고 가운데 동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 입구자죠. 이거를 이 두 개를 다 이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동 진짜 초서답죠. 초서답습니다. 동. 정자. 정자는 뭐 지금도 계속 아까도 설명했죠. 이런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거 지금 하나, 둘, 3획, 하나, 2획 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글자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대로 요 밑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이렇게 중국 여행을 가시면 남쪽을 가시면 동정호를 반드시 구경하시고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뭐 악양루도 있고 그래서 이태백도 시를 짓고 그다음에 산동 지방을 가면 거야택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원 면막 지금까지 한 그런 지형들 지금 구주 우적서부터 백군 진병 그러니까 주나라에서부터 우임금부터 진나라 뭐 이때 쭉 중국 역사를 하면서 그것이 넓고도 멀고 또 넓고도 멀다. 이 다 형용사입니다. 광원하고 면막하다. 그 지형들이 지금 중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곤지 갈석이라든가 거야와 동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광원 면막. 광자는 이런 거는 초서로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이 황자를 생각하면 돼요. 안에 있는 황자 초서가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뭐 이건 이제 해결되는 거죠. 이 달일자는 뭐 그렇게 쓰고 요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걸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맞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좋겠는데 우리 지영 선사께서는 이걸 한번 틀었어요. 어떻게 틀었느냐? 뭐 입구자는 똑같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붓이 여기로 이걸 여기 가서 이렇게 와서 이거를 이해 가시죠? 이거를 더 줄인 거죠. 요것도 네모로 보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씁니다. 이렇게. 참 끝까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분이 초서의 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줄인 거죠. 원래는 보통 제가 쓴다 그래도 좀 복잡하죠, 이거는. 이것과 이 글자를 비교해 보면 이 글자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지영선사는 역시 왕희지의 후손답다는 거죠. 글씨를 쓰는 걸 보면. 원자 초서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씁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붓이 이렇게 끝까지 가도 됩니다. 예, 원자. 광원 면막. 이 면자가 먼저 써드리면 이쪽이 요 위에 요거를 하고서 네모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수건건을 이렇게 타고 왔는데 이렇게 가기가 그렇잖아요. 수건건이.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수건이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기가 좀 이상하니까 글씨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실사가 옆에 붙으면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 다시 한번 써드립니다. 이렇게. 아, 글씨가 좀 안 됐네. 다시. 예, 요게 잘 됐네. 광원면. 이건 원래 솜면자인데 솜처럼 빽빽하다 그런 뜻이죠. 경치가 이렇게. 막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이런 모양일 텐데 요 글씨 해태채자. 이것만 알면 되죠. 그럼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대충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광원면막. 자기의 역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어떤 전통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굉장했죠.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광원면막이라고. 자기의 그 지형이나 아니면은 그 역사에 대해서. 암수, 묘명. 자, 그러니까 그 중국의 지형을 쭉 나열하고 그 지형의 어떤 형태들이 바위와 이것도 바위죠. 바위와 맷뿌리, 바위와 산들이 아득할며 명, 아득하고 아득하다.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 땅이 이제 이렇게 넓은데 어쨌든 뭐 바위든 뭐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뜻한 거죠. 암수가. 그러니까 바위가 있는 산들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다는 걸 뜻하죠. 바위 암자는 우선 매산자는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다음에 요게 입구자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하나, 둘, 셋.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원래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게 감자가 있으니까 바위 암자를 하도 많은 초소를 쓰니까 이걸 쓰질 않아요. 이걸 빼고 그대로 감자 초소를 씁니다. 이렇게. 예, 감자.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감. 워낙 뭐 이건 바위 암자로 알고 있겠죠. 암. 숫자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매산자 왼쪽에 붙어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유자 같은 거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근데 초소로 쓰면 하나 이렇게 쓰죠. 이게 도대체 몇 획인가요? 하나, 둘, 3획. 엄청나게 줄죠.
하나, 둘, 셋, 넷, 5획을 2획이나 줄이는 거죠. 3획. 그래서 초소로 쓰면 암수. 묘명. 나무 목자 초서를 단독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폼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써도 이상한가? 네. 어쨌든 이건 구성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지금 지형선사는 여기에 있는 나무 목자를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입구자를 그대로 써줬어요. 묘. 다시 한번 씁니다. 묘. 명. 이 어두울 명자인데 지금 여기 초서를 먼저 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해서로 써서 다시 복원을 하면 이런 글씨입니다. 이런 글씨. 아까 들려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죠. 고대에는 어두울 명자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게 글씨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형선사가 쓴 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옆에 해서는 또 어떻게 써놨느냐? 해서는 또 지형선사가 이렇게 써놨네. 다른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수나라 말 당나라 초기까지는 글자의 어떤 형태가 아직 확립이 안 됐었고 고형은 오히려 초서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초서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해서와 초서를 안 되다가 1대1로 대입하면은 위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 될 때는 예서를 반드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글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형선사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썼어요. 예. 예,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